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한의사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피부와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의학에서는 폐와 대장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으며 폐와 대장의 역할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피부를 치료할 때 장, 즉 소화기관에 연관성을 두고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한의사들도 일찍부터 피부 치료에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오랫동안 강조해왔죠. 하지만 서양의학에서는 음식 섭취와 피부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최근에 와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생물총,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 때문인지 아토피 등 오래된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저희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일부 환자들 중에서는 식습관 개선을 말씀드릴 때 난색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알러지 검사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든지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알기 쉽게 피부와 장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말이죠. 먼저 장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소화관에는 약 36,000종의 미생물이 마치 정글처럼 엉겨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장관으로 들어가면서 미생물들이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해 소화시킵니다. 본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흡수합니다. 한 가지 예로 단쇠지방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많이 권유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식단이 중요하다고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이섬유는 우리 장에 들어가면 장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단쇠지방산으로 바뀝니다. 이 단쇠지방산은 항염증과 면역 개선의 효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대장 세포의 중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장의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장벽이 굳건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장 세포가 건강하지 못해 장벽이 느슨해지면 장벽 사이로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물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물질들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를 공격합니다. 결과적으로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쇠지방산으로 장벽이 강해지면 이런 현상은 줄어듭니다. 피부에도 미생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1000여 종이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께 너무 자주 비누칠을 하거나 알코올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비누칠이나 알코올 세정제는 병균을 죽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1차적인 방어막을 하고 있는 피부 장벽의 미생물들도 모두 죽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생물들은 피부에도 정글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들에 1차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은 장의 미생물과 마찬가지로 피부 바깥의 세포가 물리적 방어막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각질 세포를 돋습니다. 장과 피부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죠. 피부와 장은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입과 항문을 통해서 피부와 소화기관 장벽은 연결되어 있죠. 소화기관 내부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몸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부의 물질들이 머물렀다 가는 공간이고 소화기관 내 점막 또는 장벽의 안쪽이 바로 우리 몸의 안쪽입니다. 즉 외부와 우리 몸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장벽의 세포는 다른 몸의 세포에 비해서 대체되는 수명이 짧습니다. 이런 특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생물이 세포에 붙거나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의 외부 경계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이 두 기관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누수 증후군은 피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피부를 자외선에 노출시키면 혈청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하면서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줍니다. 적당히 자외선을 쬐는 게 중요한 대표적인 피부 질환 혹시 아시나요? 바로 건선입니다. 건선은 요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죠. 건선 환자의 장에서는 염증성 장 질환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미생물 환경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해 있죠. 그리고 단쇠지방산의 주요 공급원이 되는 특정한 종류의 미생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장벽의 기능이 약해지고 세균이나 그 대사물들로 인해 전신에 염증이 유발되는 것이죠.
아토피에서도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서구식 식단에서는 식이섬유가 적고 지방의 함량이 많은데요. 이런 식이를 지속하면 단세지방산이 줄어들게 되어서 항염증 작용이나 장벽 기능이 저하됩니다. 서양식 식이와 함께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등이 증가한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서양의학에서 면역 억제제,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주사피부염에서도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나 소장세균 과잉증 등 위장관 미생물이 관련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이용해 병균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고 만성적인 환자에게서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한의학적 치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생제 치료는 병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미생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난치성 피부질환과 연관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고 이는 몸 전신과 피부, 그리고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피부 치료를 위해 식이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